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우리 외환시장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7월 1일부터 우리 외환시장이 원달러입니다. 새벽 2시까지 이제 열리게 됐죠. 그 이전에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지만은 또 뭐 정부도 준비를 해놓고 아마 7월 1일부터 외환시장 연장 운영을 하도록 한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그 우리 외환시장이 생각보다는 달러 고공행진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요. 물론 포유 환율 연구소는 예상한 시나리오인데, 지금 이 시각이 7월 4일이네요, 오늘. 외환시장 우리 원달러 환율을 보면 1382원 정도 되는데, 달러 인덱스는 105.0 정도 되니까 연동대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2월달하고 비교를 한다면 2월달도 달러 인덱스 평균이 한 104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105니까 1%가 안 올랐죠. 그럼 우리 원달러 환율이 2월 평균이 1331원이거든요. 그러면 인덱스가 1%도 안 올랐으니까 우리도 1% 오르면 되는 거예요. 1% 오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달러 인덱스에 연동된다고 하면. 그러면 한 13원 오르면 1340, 한 5, 6원이면 되는데, 지금 그보다 한 40원 정도 높은 138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지금 현재 국내 외환 수급 사정을 보면 상반기보다는 조금 개선이 됐어요. 그 반도체 수출도 상반기보다는 좋아졌고, 자동차 쪽도 좋아졌고, 외환 수급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조금 개선이 됐는데, 환율 상황은 다수가 원하는 안정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이 경제 및 금융 전문가 능력이 여기에 반영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경제 전문가들이나 금융 전문가도 개방 경제 시대, 즉 자본의 국제간 이동이 자유로운 오늘날은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거든요. 실제로 뭐 2021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실제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면 2021년 초부터 말까지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 뭐 그중에는 교수들도 있고 이렇던데, 부동산 시장을 2021년 말까지는 뭐 좋은 쪽으로 봤어요. 뭐 2021년 7월만 하더라도 뭐 빚내가 지금이라도 집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3프로 TV 등에서 방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2021년 10월부터 망가졌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왜 그러면 부동산 시장 전망을 실패하면 환율이 오르느냐는 거죠. 경제 전문가들이 주로 부동산 전문가를 하고 있죠. 주로 뭐 경제학 전공한 분들이 부동산 전문가를 활동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 전망을 잘못하니까 기업 투자자들이 그때도 빚내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기업 투자자들의 희생이 컸다는 얘기죠. 한 3년 만에. 그러니까 그만큼 그분들이 이제는 소비도 못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등도 구입 못하고, 또 그분들이 못하면 또 자영업이 안 되고, 그죠? 또 자동차가 안 팔리면 자동차 대리점 직원들도 소비가 또 둔화되고, 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시장 전망에 실패하면 국민들의 소비 여력이 감소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기업 매출액이 감소하고 기업 영업 실적이 악화되는 거고, 나아가 금융에서 부실 채권이 증가하죠. 이것은 이제 중요한 원화가치 하락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근무하는, 또 거기서 활동하는 경제 전문가들도 환율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주식 전문가도 또 영향을 줘요. 실제로 2021년에 중국 주식이 매력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8.15 방송 출연할 때부터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중국은 아니다, 미국이다. 그리고 그 당시 8.15 머니에 그 PD라고 합니까? 그 영상 편집하고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촬영하고. 그분도 거기 출연하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미국 주식 공매도 하고 중국 주식 매수하고 이러더라고. 제가 그 방송 처음 출연할 때. 그래서 제가 그 결국은 큰 피해 입을 거다라고 하면서 그 4월 달에 지금이라도 빨리 벗어나라, 미국 쪽으로 가라 라고 해가지고 10월 말경에는 많이 남았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중국 주식이 매력적이라고 한 사람은 뭐 우리 시중은행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펀드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홍콩 ALS에서 많이 희생이 됐죠. 그때 그 공중에 날아간 돈만 4조 5조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외화로 하면 결국 달러로 바꿔가 나갔을 테니까 4조만 하더라도 처음에 들어갈 때니까 뭐 1100원 안팎이죠. 그 무릎에는 2021년에는. 그러니까 약 한 40억 불 정도를 날려먹은 거죠. 근데 이게 그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또 영향을 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자들도 이제는 그 외환 보유고를 그 사용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중국 주식이 매력적이라 하니까 미국 주식은 인버스 투자하거나 또 안 하거나 그랬겠죠. 또 미국 달러 가치가 그때도 큰 폭으로 하락할 거라는 얘기가 많았으니까 미국에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달러 가치 하락하면 환차손 생기니까 또 그 대비를 해야 되겠죠. 또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수출업체는 보유한 달러를 매도를 하거나, 또 조선업체 같은 데는 선물한 매도를 해야 되겠죠. 또 수입업체는 뭐 결제 시기를 1100원 할 때 그 환전하는 것보다 1000원 할 때 환전하는 게 나은 줄 알고 기다렸고, 근데 이게 1년쯤 지내고 나니, 또 한 6개월쯤 지내고 나니 1180원까지 가버렸단 말이죠. 4% 이상이야. 즉 매출액 마진율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손익 분기점 환율이죠. 매출액 마진율 개념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것이 환율을 더 밀어 올려 버리죠. 왜냐하면 수입업체는 뒤늦게 그 환전해야 되고, 수출업체는 달러당 1100원 안팎에서 팔아버리고, 또 공매도, 선물한 매도죠. 선물한 매도하고, 이제 환율이 1180원 무릎에 가니까 너도 나도 또 달러 매수를 해고 또 선물한 매수를 해야 되겠죠. 뭐 수입업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또 환율이 1200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2022년 초에는 1200원 이게 고점이다. 그러면서 또 뭐 매도한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선물한 매도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가지고 또 1250원 가버리고 환율 전망에 실패하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반복돼 가지고 2024년 지금 상반기까지 반복된 거죠. 그러니까 2024년 5월 한때 1400원을 일시적으로 돌파했다가
외환당국이 시장에 개입하면서 1305, 60원까지 또 내려갔다가 최근에는 1380원에서 90원 사이에서 등락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게 전망에 실패하거나 그 부동산이든지 아니면 주식이든지 아니면 채권이든지 전망에 실패하면 환율은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전망에 실패하면 대응에도 실패한다. 그러니까 국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 및 정권 전문가 또 부동산 전문가의 능력이 외환시장에 반영되는 거예요. 또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죠? 환율이 오르면 금리도 올라요. 여러 가지 이유예요. 우선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올라가죠. 수입 물가.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 금리가 올라가죠. 국채도 올라가지만 회사채도 올라가죠. 회사채는 그 금리가 올라가는 게 빨라요. 왜? 업체들이 직접 실패를 해버렸기 때문에. 국채도 뭐 시장 전체적으로 힘들어지면, 즉 기업이 어려워지고 금융시장이 어려워지면 세수가 잘 안 들어오죠.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또한 원화가치 하락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망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망에 실패하다 보니까 상반기보다 외환수급 사정은 국내에서 좋아졌는데 환율은 더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웃지 못할 비극이라 하면 비극인데, 섹스피어 4대 비극이 아니고 우리 외환시장의 비극인데, 여하튼 지금 우리 외환시장은 경제 및 정권 전문가 또는 부동산 전문가의 그 시장 분석 실패가 난 어떻게 보면 비극이라면 비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는 거의 우리 국내 경제학자들 98%가 미국 경제 침체 온다라고 했죠.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두고 그랬죠. 근데 물가 상승이 장단기 금리 역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간과한 거죠. 그러면서 또 미국 증시 폭락을 주장하니까 그때도 대응을 못했겠죠. 아니면 인버스 투자하거나, 제가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터질 때 그때가 주식 살 때라고 할 때 대부분의 국내 경제 및 정권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제야말로 대단히 큰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주식 못하게 하고 또 인버스 투자하거나 아니면 미국 달러 가치 폭락한다고 했을 거예요. 그때도.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환율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덱스는 1%밖에 안 올랐는데 2월 대비 우리 원달러 환율은 1330원에서 80원, 90원이니까 그 인버스 오른 그 1%로 가면 13원 정도 될 거예요. 14원. 근데 지금 약 한 70원 올라가 있으니까 70원 아니네. 60원, 50원. 그 올라야 되는 정상적인 그 달러 인덱스와 우리나라 원화의 교환 비율이라 하면 1% 정도만 달러 인덱스 오르면 우리도 그 정도만 떨어지면 좀 정상적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달러 수급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면 바로 실패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환율이 한 4% 정도 더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는 1%인데 4%, 5%가 올라버렸으니까 4배가 더 올라간 거죠. 그만큼 이제 국가들이 그 외환시장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이것이 금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또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실물 경제는 더 망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적정한 환율 수준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제 및 정권 전문가들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부를 제대로 안 하지요. 어저께 누가 환율을 주제로 뭐 소설을 하나 써볼까 하고 전화가 오신 분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테마는 잘 정한 것 같다. 왜냐,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 거시경제 지표 중에서는 환율이 제일 중요할 거예요. 근데 이거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이해관계자잖아요. 하다못해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 가격에도 사실상 환율이 반영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밀가루 내지는 밀을 외국에서 수입해 왔어요. 우리나라가 한 90%를 외국에서 수입을 해 와요. 밀을. 그러니까 짜장면 가격에도 환율 상승분이 포함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짜장면 판매할 때 양이 줄어들거나 가격이 안 오르면 양을 줄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에 환율이 반영되지 않은 제품은 없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환율 때문에 금리가 더 올라버리니까. 특히 회사채 시장이 심각해요. 그만큼 이제 우리 금융시장도 환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안타깝지만은 우리나라에는 전문가도 없지만은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것 같다. 어저께 신문인가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JP모간의 수석 전략가 중에서도 가장 최고죠. 가장 상위 직급에 있는 사람이 수석 전략가인데, 그 새끼 마담이 있듯이 술집에 가면, 그죠? 용업소 가면 그 투자은행에서는 새끼 전략가가 있어요. 분야별로. 그러니까 주식도 테마별로 그런 식으로 전략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채권 전략가가 있고, 모두를 총괄하는 전략가가 있어요. 포유환율연구소가 어떻게 보면 모두를 총괄하는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준다, 그렇게 해석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여튼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경제 전문가들이 GDP 성장률 전망이나 부동산, 주식, 채권, 다양한 자산시장 전망에 실패하면 환율도 올라가지만은 금리도 올라가고 물가도 오르면서 경제 및 금융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도 그 JP모간 수석 전략가처럼 사표를 냈더라고요. 책임지는 그 전문가들이 많이 양산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적당한 자료, 그러니까 그 설득력 없는 제가 자료로 가는데 전망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방향은 맞는데 전망치가 좀 차이 나요. 그런데 그 근거 자료가 엉터리면 거꾸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게 책임지는 문화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책임지는 문화는 없는 것 같다. 미안하다는 의사표현도 하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